자, 교재는 82페이지 구성요건의 일반 이론입니다. 자, 1번 문제. 자,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사례는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기억번은 자, 원수를 살해하려고 주술을 사용했다. 주술 사용은 뭐죠? 미신범이죠. 자, 미신범은 살인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처음부터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틀렸죠? X. 자, 2번. 절도를 위해서 유리창을 깼는데 절취할 물건이 없어서 빈손으로 돌아왔지만 마침 그 방 안에서 잠을 자고 있던 사람이 연탄가스 중독에서 구조가 되었다. 이건 무슨 사례이죠? 이것은 저 위법성의 일반 이론에서 배우는데 주관적 정당화 요소를 결여한 경우라고 해서 우연 정당방위, 우연 긴급피난, 우연 자구행위 그런 사례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사례는 우연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사례이죠. 이 우연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관련된 학설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위법성 조각설, 기수범설, 불능미수범설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어떠한 견해에 의한다 하더라도 자 보세요. 기수범설은 말 그대로 기수범이잖아요. 미수범은 말 그대로 미수범이고요. 기수나 미수나 전부 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이 다 인정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위법성 조각이란 말은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나서 위법성을 판단하잖아요. 그래서 이 위법성 조각설도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견해에 의한다 하더라도 전부 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 취지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자 문제 지문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인정되는 것은 했죠. 그래서 니은번은 맞는 겁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자 디귿번 자 성능 시험하기 위해서 공무원 신분증을 복사를 떴다 그랬죠. 복사 떴다라고 했을 때 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을까? 이 문제인데 문서 위조죄가 되려면 행사할 목적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지문은 문서죄가 요구하는 행사할 목적이 없기 때문에 따라서 문서 위조죄의 구성요건 해당성이 처음부터 배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X입니다. 자, 디귿번 아무런 악의 없이 자신에게 접근하는 상대방에게 지레 겁을 먹고 먼저 공격하였다. 그래서 상해를 입혔다라고 했을 때 어떤 사례죠? 이것은 니인과는 정반대의 사례거든요. 이것은 오상 정당방위, 줄여서 오상방위 사례입니다. 이것은 책임론에서 배웁니다. 여기서 엄격 책임설에 따랐을 때는 이것을 금지착오로 봅니다. 금지착오, 형법제 16조에 따라서 해결을 하죠. 그래서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책임 조각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금지착오에 의한다 하더라도 구성요건 해당성은 인정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도 맞는 것입니다. 동그라미 치시고 그래서 좀 더 필기하자면 이 금지착오에 따랐을 때는 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 그러면 땡땡 책임이 조각되죠. 정당한 이유가 없다. 그러면 기수가 됩니다. 그쵸? 그래서 어떻게 정당한 이유가 있든 없든 불문하고 전부 다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은 인정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동그라미가 되는 거예요. 인정되는 것은 몇 개다? 2개입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문제 2번. 자, 다음 중 옳은 것은 했네요. 자, 규범적 구성요건 표지에 관한 착오는 금지 착오가 된다고 볼 여지가 없다? 있죠. 그쵸?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죠. 규범적 구성요건 표지는 사실의 착오, 그 다음에 금지착오 모두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X 하시고. 자, 해설 가볼까요? 해설 가보시면 자, 기술적 요소에 대한 착오는 항상 구성요건적 착오입니다. 그렇지만 규범적 요소에 대한 착오는 구성요건적 착오도 될 수가 있고 금지착오도 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어요. 자, 니은번인데요. 자, 모든 구성요건을 봉쇄적으로 이해하는 견해에 따르면 위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소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족한 것이고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 행위가 위법인가 아닌가는 소극적 판단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확인할 것은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이것이 오늘날의 3단계 체계론을 말하는 겁니다. 즉 3단계 체계론에서의 구성요건은 봉쇄적이에요. 봉쇄적이다는 것인데 이 봉쇄적이란 말을 누가 썼는가 하면 제가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벨젤이 썼습니다. 벨젤. 그래서 봉쇄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구성요건 해당성이 징표됩니다. 필기 한번 해볼까요? 자, 쭉 올라가서 이 봉쇄적 구성요건에 따르면 구성요건이 위법성을 그건 제가 기본에 있다 말씀 안 드렸거든요.
문제집에서 설명드리는 겁니다. 위법성을 징표한다. 징표하기 때문에 밑에 나와 있듯이 구성요건 해당성이 위법인가 아닌가는 위법성 조각사유라는 부분에 의해서 소극적 평가다. 이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됐고. 그래서 니은은 2번은 동그라미가 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가볼게요. 자, 보상 구성 요건이라고 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 생각하시면 됩니다. 죄형 법정주의에서 말하는 보장적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기능. 이것은 죄형 법정주의에서 거론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을 때 인권침해 소지가 낮잖아요. 반면에 인권침해 소지가 낮으니까 인권보장적 측면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죄형 법정주의에서 설명되는 보장적 기능의 그 보장입니다. 그래서 자, 불법 구성 요건과 책임 구성 요건을 포함하지만 객관적 처벌 조건도 포함됩니다. 전부 다 포함됩니다. 이거나 포함된다. 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 자, 따라서 형법의 보장적 기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장적 구성 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 포함됩니다. 전부 다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해설 가볼까요? 해설 가보시게 되면 보장적 구성 요건에는 객관적 처벌 조건도 포함된다. 그랬습니다. 다만 이 보장적 구성 요건에서 인정되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법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초법규적은 뭐죠? 법조문에 규정되지 않는 거예요. 이 초법규적은 따라서 위법성 책임 조각 사유는 이런 초법규적인 조각 사유는 여기서 제외됩니다. 그렇지만 객관적 처벌 조건은 여기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보장적 구성 요건입니다. 자, 됐고.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 이론에 따르게 되면 위법성 구성요건에 해당성은 위법성이 인식 근거가 아니라 존재 근거로 보죠. 2단계 체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설명드렸고, 제가 기본 강의 때 설명드리지 않은 부분은 동그라미 2번하고 동그라미 3번입니다. 동그라미 3번은 기본서에 나와 있습니다. 자, 보증인의 임무를 위법성 요소로 파악하는 견해에 따르면 보증인 지위뿐만 아니라 보증인 의무에 대한 착오도 구성요건적 착오가 된다. 이것은 다음 시간에 부작위범할 때 설명드릴 텐데요. 자, 보증인의 임무를 위법성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고 구성요건 요소로 보는 견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여기서 위법성 요소로 파악했을 때에는 이것이 위법성 요소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련된 착오는 전부 다 위법성의 착오로 풉니다. 그래서 이것도 틀렸다. 자, 됐고. 자, 3번 갑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했죠?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는 모든 착오를 무슨 착오로 푼다? 그쵸, 구성요건 착오로 풉니다. 그래서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위전착도 마찬가지로 구성요건적 착오로 풉니다. 그래서 고의가 없기 때문에 고의 탈락이고요. 다만 그 부분에 과실이 있을 때는 과실범 처벌하면 됩니다. 자, 보장 구성 요건은 법조문에 규정된다. 그쵸? 규율되는 가벌성의 전제 조건만을 의미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나 관습법적으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맞습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을 따랐을 때는 적법인가 아닌가의 최종적인 판단은 어디서 결정된다? 구성요건 단계에서 결정된다. 3단계 체계론에 따랐을 때는 위법성에서 판단되지만 소극적에서 따랐을 때는 구성요건 해당성 부분에서 판단되는 거죠. 따라서 징표되는 것이 아니라 단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따라서 불법에 대한 종국적 판단은 구성권 해당성 단계에서 내려지는 결과가 된다. 맞습니다. 전부 다 2단계 범죄 체계론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마지막 보시게 되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따랐을 때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와 해당되지만 허용되는 차이가 명확히 드러난다. 그건 3단계나 그렇지 2단계에서는 명확히 드러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X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에 따랐을 때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2단계 맞죠? 총체적 불법 맞죠? 인식 근거가 아니라 존재 근거라 그랬죠? 위전착을 구성요건적 착오로 풀죠? X. 그리고 착오 해결 시 악의 가담자에 대한 교사범위 성립한다. 성립하지 않습니다. 공범 성립이 안 됩니다. 구성요건 해당성이 탈락되기 때문에. 공범이 인정되려면 적어도 위법성까지 나아가야 되거든요. 근데 위법성까지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공범 성립을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이것은 뒤에서 위전착 할 때 풉니다.
자, 문제 5번 가보죠.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준을 따랐을 때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합쳐서 뭐라 한다? 2단계에서는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라 한다. 맞죠? 자, 그리고 2단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구성요건과 위법성 조각 사유는 불법 구성요건을 확정하는 동시적 기능을 가지나 전자는 불법을 적극적으로, 후자는 소극적으로 확정하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맞습니다. 자, 3번 처음부터 구성요건 해당성이 배제가 된다. 맞죠? 그 다음에 2단계 체계론을 취한다. 맞고요. 자, 오상방위 같은 경우에 있어서 고의는 인정되나 다만 차고의 회피 가능성 여하에 따라서 책임 인정 여부만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 틀렸죠? 이 오상방위 위전착입니다. 위전착이 하나의 사례인데 전부 다 뭐로 푼다 그랬어요? 전부 다 구성요건적 착오로 푼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고의가 탈락되고 과실이 있을 때 과실범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도 틀렸고 회피 가능성 여부에 따라서 책임 인정 이것도 틀린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마다 고의 조각. 다만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벌은 가능하다. 이 해결 방안이 뭐다? 구성요건적 착오 해결 방안인 거예요.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자, 6번 문제. 자, 11년도 경찰에서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 이론은 문제가 마지막이었습니다. 11년도 경찰이 마지막이었고 10년이 넘도록 아직 이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로는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본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형사법 준비하시려면 일반 경찰이라든지 경찰 간부 그 두 시험을 치르신 분들은 작년부터 이론 문제가 수준 높게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공부를 해 두셔야 되는 거예요. 자, 소극적 구성요건 표지론을 따르게 되면 밑에 총체적 불법 구성요건이라는 말 맞죠? 잠정적이란 말은 3단계를 취하고 있는 견해이기 때문에 소극적은 과는 거리가 멀죠? X. 자, 그리고 인식 근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근거가 된다는 지문은 맞죠? 자, 그리고 이 이론은 처음부터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행위와 해당하지만 허용되는 행위를 명확히 구별하기 어렵다는 그쵸?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지문이고요. 자, 니은도 맞는 지문이고요. 기억은 틀렸습니다. 그리고 경고적 기능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다는 말은 경고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하면 위법성이 추정된다 할 때 나오는 말이. 그래서 이 경고적이란 말은 3단계 체계론을 얘기하는 거지 2단계 체계론을 취하는 소극적과는 맞지가 않습니다. 틀렸고. 자, 그리고 마지막 보시게 되면 위전착을 무슨 것으로 푼다 했습니까? 구성요건적 착오로 푼다고 했습니다. 구성요건적 착오로 풀고 있기 때문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근거를 용이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맞죠? 앞에서 제가 필기를 해드렸잖아. 여기서 구성요건적 착오는 과실이 있다면 과실범 처벌한다고 했기 때문에 과실범을 처벌하는 근거를 설명 잘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을번은 마지막에 미음번은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미음. 그래서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됐고. 자, 부작용으로 넘어갑니다. 자, 1번 문제. 작년도 경찰 2차 문제인데 옳지 않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어요. 자, 1번 회사의 대표이사 이죠. 알고도 묵인했다, 방치했다라고 했을 때 부작용이 됩니다. 동그라미. 자, 2번. 자, 연구 책임자 갑이란 사람이 이를 숨기고 연구비를 신청해서 지급받았다라고 했을 때 부작용이 되는 거죠. 동그라미. 자, 전자발찌 얘기입니다. 분실 신고를 하지 않고 돌아다녔다. 그렇죠? 분실했다면 신고를 해야 할 보증적 지위를 가진 사람이 분실 신고하지 않고 돌아다녔을 때 부작에 따라서 효용을 해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틀렸습니다. 법무사가 아니면 또 아닌데도 법무사로 소개가 되거나 호칭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착오에 빠졌다는 얘기인데 그 착오를 제거를 해줘야 할 보증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법무사 행세를 계속하고 다녔다고 하는 것이죠. 부작에 따른 법무사법 위반죄가 됩니다. 동그라미. 자, 분양이 저조하여 자금 조달에 실패를 했다. 비정상적인 이면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한 이면 약정의 내용을 감춘 채
뭐뭐 등을 했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부작에 따른 사기죄가 됩니다. 안 된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X. 정답은 2번입니다. 자, 문제 2번. 작년도 경찰 1차 문제죠.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기억 가번. 뭐뭐 하지 않았다는 것이 구성요건, 즉 법조문에 있다는 말은 이것은 진정 부작위범이다 라고 알 수 있겠고, 나번을 보면 법조문 자체는 자기 형식으로 되어 있지만 부작위로 또 범할 수 있는 범죄를 우리가 부진정 부작위범이다 이렇게 배우죠. 자, 가번 갑니다. 자, 이렇게 진정과 부진정으로 나눠봤는데 이러한 구별에 있어서 형식설을 취할 때 이 형식설이 오늘날의 다수설이죠. 자, 군수계약 불이행죄, 불이행 밑줄 그시고 불해산 밑줄 그시고 진정이죠. 진정. 가의 경우 해당한다. 맞습니다. 자, 유기죄의 보호의무를 법률상 계약상 보호의무로 한정하죠. 우리 강론칙에서 배우죠. 자, 그런 견해에 따르게 되면 나에서의 보호의무는 유기죄보다는 넓다. 그쵸? 이 부진정은 법령계약으로 한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관리, 신의칙, 조리도까지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부진정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동그라미. 자, 부진정은 고의는 물론 과실범의 경우에 과실범의 처벌 규정이 있다면 과실에 의한 부진정 부작위범도 가능하죠. 동그라미. 자, 나의 경우에 있어서 동가치성을 요구하는데요. 동가치성을 요구한다는 말은 형사처벌의 범위를 확장하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한강에 아이가 빠졌을 때에 부작위범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그 보호자라든지 한강을 관리하는 자에게만 책임지는 것이지 거기 한강에 놀러 나온 구경꾼들은 처벌 조항이 없는 거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형사처벌의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정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문제 3번입니다. 자, 다음 중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네요. 자, 부작위범에 대한 교사, 대한입니다. 이건 가능하죠? 그렇죠? 부작위범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기로서 가담하는 거잖아요. 맞고, 부작위에 의한 교사는 불가능하다. 그렇죠? 왜냐하면 교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므로 부작위만으로는 무에서 유를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것은 교사범 할 때 말씀드립니다. 우리 형법은 부진정 부작위범에 대해서 자기범에 비하여 감경할 수 있도록 의무적 감경이네요. 규정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부작위범과 자기범은 똑같이 처벌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공동정범은 누구누구에게 공통된 의무가 부여되어 있고 공통으로 이행할 수 있을 때만 가능하다. 맞죠? 이 사건을 많이 보셨죠? 아들을 낳을 수 있을 것이라는 착오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시술을 할 것처럼 아들 낳을 수 있는 시술할 것처럼 시술했다라고 했을 때 부작에 따른 사기범이 된다. 맞습니다. 자, 4번까지만 해볼까요? 자, 작년도 경체 문제인데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입찰 담당 공무원이 어떠한 방지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횡령죄가 계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에 부작위에 따른 횡령죄의 종범이 됩니다. 맞고 동그라미. 자, 공중위생법상의 신고 의무는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가 누굽니까? 주인이지. 가게 주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직원이나 보조자는 아니거든요. 직원이나 보조자는 그냥 봉급받는 사람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렇죠?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신고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범죄의 공동종범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맞습니다. 동그라미. 자, 디귿번 많이 나왔죠? 자, 다른 모텔 주인이나 다른 투숙객들에게 화재를 알리지 아니했다. 고하여 부작위에 따른 현주 건조물 방화 치사 상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그랬죠. X 하시고. 동치성이 없다 그랬어요. 동치성이 없기 때문에 즉 알리지 않았다는 것과 불질렀다는 것은 같은 이퀄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동치성이 없기 때문에 부작위가 되지를 않습니다. 자, 이 리을번이 그 보람의 병원이 아니고 세월호 사건이잖아요.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에 이 선장에게는 부작위에 따른 살인죄가 인정된다고 했는데 항해사 같은 경우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항에서 나와 있지? 예, 항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갑을병의 부작위는 동일하게 평가가 될 수 있다고 했는데 갑 선장에게만 그렇습니다. 을병은 아니에요. X.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두 개죠. 답은 2번 됩니다.